안녕하십니까. 판례를 분석하는 남자 고시낭인입니다. 구독, 좋아요. 살면서 부당한 일 당하시면은 참지 마시고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힘드신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저도 겪어봐서 경험담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설명드릴 판례는 민사 판례, 계약금의 성질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매수인이 원고예요. 매수인하고 매도인이 이제 매매가를 했는데 3,450만 원에 이제 하기로 했어요. 이제 매매를. 계약금은 350만 원, 10% 350만 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했어요. 이제 매도인에게. 그래서 이제 중도금은 7월 21일 날 이제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1,700만 원은 8월 22일 날 지급하기로 이제 약정을 했죠. 그래서 잔금을 주면서 등기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은 이제 지급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계약 당일. 근데 이때 계약하면서 이제 약정으로 이제 매도인이 위약 시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이런 약정을 해요. 또 매수인이 위약 시 계약 무효, 계약금 반환 청구 못 한다. 거의 이런 약정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약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피고, 이제 매도인이 이제 계약을 이제 해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피고는 매도인이 이제 6월 21일 날, 중도금 전이죠. 지금 7월 21일이니까. 6월 21일 날 이제 원고에게 이제 해지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제 해지하자. 이제 계약금 받았을 때는 해지할 수 있잖아요. 이제 해약금 지불하고. 이제 7월 3일 날 원고를 만나기로 했어요. 이제 준다고. 이제 해지하자고. 근데 원고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계속 잠수를 타요. 그래서 피고가 이제 해약금 받으라고 이제 해약금 주고 해지할 거니까 해약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약금 수령하라고 내용 증명을 촉구합니다. 근데 7월 13일 날 원고를 만났는데 이제 수령을 거절해요. 왜 수령을 거절했냐 보니까 원고는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저 토지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피하는 거죠. 계속 피고를, 매도인을. 그래서 수령을 거절을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피고는 수령을 거절하는구나. 그래서 7월 14일 날 다음 날이죠. 700만 원을 이제 해약금 이제 2배 이제 받은 거에 이제 자기 거 해가지고 350, 700만 원을 이제 공탁을 걸어요. 또 이제 원고는 보니까 7월 14일 날 이 사람은 피고는 매도인은 이제 해약금이라 하면서 700만 원 공탁했죠. 근데 원고는 이미 7월 5일 날 14일보다 훨씬 전이죠. 7월 5일 날 중도금하고 잔금을 이런 날짜 전에 잔금 3,100만 원을 다 공탁해 버렸어요. 너 빨리 매도인 너 가져가라고. 우리 계약이 다 됐다고. 성립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거라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소위 등을 청구한 겁니다. 소유권 내놓으라고. 청구를. 그래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를 한 거예요. 소유권 내놓으라고. 내 거라고. 나는 중도금, 잔금 공탁 다 했으니까 내 거다. 너 해약금 내가 안 받았다. 해제가 안 된 것이다 하면서 이제 얘기한 겁니다. 이제 달라고. 그래서 이제 판결 요지. 매매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398조 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애정, 손배애정, 손해배상 애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민법 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 것. 해약금. 뒤에 다 계약금은 이게 이런 위약을 약정했을 때도 해약금 성질도 그대로 있대요. 손배애정. 이 사람이 위약금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유책 사유로 이제 해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유책 사유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손해배상을 해야겠죠. 손해배상을 딱 애정해 놓는 거 아니에요. 손배애정이 있는데 이 해약금. 이 사람이 해지하고 싶을 때 주는 거. 이 해약금까지도 성질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매매 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러니까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 해제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그러니까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공탁하실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7월 3일 계약 이행했죠. 이 사람이 거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제 7월 3일 날 변제 제공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공탁까지 필요 없다 그랬죠? 계약할 때. 공탁 7월 14일 날 했는데 공탁이 필요 없다니까 7월 3일 날 해제가 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7월 5일 날 중도금 잔금을 했죠? 해제된 건데 이 사람은 공탁을 건 거죠? 그러니까 7월 3일 날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 계약은 해제가 된 거예요. 예. 매수인 소위 등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려면 반드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어야 돼요. 특약. 위약금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특약이 없으면 그러니까 유책사유로 이제 해제가 되면은 실제 손해, 예, 실제 손해만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약정이 없으면 이제 유책사유로 그만뒀을 때 해약금이 아니고요. 유책사유라서 이제 해제될 때는 이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손해만큼만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해약금에 기하여 이제 본 판결은 계약 해제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이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7월 3일 날 변제 제공으로 매매 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므로 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변제 공탁 이거 존동금 잔금 변제 공탁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해제가 된 겁니다, 이거는. 네, 오늘의 판례 설명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